안녕하십니까. 저는 SC제일은행에서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홍선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 현장에서 경험한 사이버 위협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해커가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공장을 파괴하고 자동차를 원격 조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이버 공간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가 인간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악성 코드로는 대표적으로 랜섬웨어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는 몸값, 즉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데이터를 인질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사이버 공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랜섬웨어가 인질로 삼는 대상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지 사람 목숨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은 IT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관여할 뿐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성 코드가 컴퓨터를 넘어 우리의 생활 공간에 가공할 만한 타격을 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현실 공간에 영향을 미쳤던 최초의 사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1979년 이란은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란은 이란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했었고 이후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죠. 두 나라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미국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란이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경우 핵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란의 무기 개발을 은밀하게 방해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를 불러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떠올린 뜻밖의 아이디어가 바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정제해서 동위 원소 우라늄 235 비율을 90% 이상으로 농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회전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원심 분리기가 이탈하거나 부서진다는 겁니다. 만일 고의로 회전자가 오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은밀하게 기계장애를 유발하는 사보타주 계획, 작전명 올림픽 게임을 수립합니다. 미국이 개발한 악성 코드가 핵 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감염시키자 이란은 원인 모를 회전자 오작동으로 골치를 앓기 시작합니다. 작전이 시행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이란이 보유하던 원심 분리기 1000여 대가 스톡스넷에 감염돼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교체하느라 약 1년가량 원전 가동이 정지되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란은 이것이 자신들의 기술력 부족 탓이지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극히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격리된 시설에서 눈앞에 있는 장비를 지구 반대편에서 악성 코드로 조작한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가안보국 NSA와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냈던 마이클 헤이드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인 파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 사례입니다.
누군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이 스톡스넷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컴퓨터 코드만으로 물리적 공간에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안 기술은 물론 사회 기반 시설의 수준도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악성 코드 공격에 안전해졌나? 공격에 대비하는 대책이 충분한가? 라고 물으시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아무 관련 없는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1년에도 악성 코드로 인해 미국 동부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입니다. 콜로니얼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회사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 45%를 보급하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랜섬웨어 공격 한 번에 8,85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마비됐고 콜로니얼 회사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프라인 전체 가동을 중단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연료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구하러 온 시민들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동부와 남부 17개 주, 워싱턴 DC를 포함해 모두 18개 행정구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가량의 화상화폐를 지급한 후에야 복구됐습니다. 하나로 약 57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연 이 공격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마치 자연재해 같은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났던 2021년은 미국에서 매주 랜섬웨어 사태가 일어나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콜로니얼사는 랜섬웨어 사태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청문회 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CEO는 긴급 상황식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 안에 랜섬웨어는 없었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빈축을 탔습니다. 저는 보안 문제는 경영자들, 즉 리더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이버 리스크의 책임은 CEO와 이사회 혹은 그 조직의 장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사이버 안보는 대통령의 구체적 계획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영자와 리더가 사이버 보안을 기술 영역의 문제라고 국한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나 보안부서의 일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합니다. 보안 문제에 있어서 리더는 나무 하나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그 나무들이 군집된 큰 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불의 위험을 줄이려면 건조한 날씨, 등산객의 담뱃불 등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전반에 산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세워 전체를 지킬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경영자가 먼저 행동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업의 경영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이버 공격을 비즈니스로 들여다보는 비즈니스 렌즈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합니다. 고객 정보를 탈취당하면 소비자에게 버림받고, 설계도를 빼앗기면 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 랜섬에 감염되면 범죄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이때 천문학적인 협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피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를 움직이는 IT 시스템의 조종권을 빼앗기면 전쟁에 패배하고, 의료 시스템이 조작되면 사람 목숨이 위협에 빠지고, 물류 시스템이 공격당하면 공급망이 멈춰섭니다. 이란에서 스톡스넷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최근까지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태처럼 사회 주요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업의 사회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강화에 정부 차원의 압력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반시설의 보안 강화와 복구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2022년 한 해 FBI에 접수된 랜섬웨어 관련 신고는 총 2,385건이었는데 그중 870건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이런 위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점점 더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빈도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 개인, 국가 모두가 혼란에 빠질 만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경제, 산업, 물류, 의료, 행정, 국방, 치안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국가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이 경영, 안보, 사회 안정을 좌우하는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IT 환경과 다양한 신기술에 일희일비하면 크나큰 위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사이버 보안은 국가와 기업의 지도자의 책임이다로 하겠습니다.